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서울시가 24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지역을 주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부동산 인센티브 개념을 뛰어넘는 정말 역대급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는 3월 5일로 시간은 좀 지났으나 내용 자체가 중요하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도심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직주 근접에 위치인 도심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측면입니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권의 아파트가 임대 가격이 높고 수요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도심권은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도심에서 기존의 용적률 체계와 건축법을 적용하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신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도 많은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용적률 혜택을 과감히 제공하고 호텔, 문화, 공공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콤팩트시티 신호탄 쏜다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에 고밀 개발을 하여 직주 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고 하면 좀 더 넓어지는구나 라고들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이내로 원래는 250m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350m로 되어 있습니다.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종상향해서 고밀 개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지하철역 주변 승강장에서 250m에서 350m로 늘어난 주변 지역에 보면 노선형 상업지역이라는 부분들 있습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가로구역 전체 도로면 가로구역에서 일부분은 빨간색 상업지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인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상업지로 종상향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특혜 문제로 인해 종상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로구역 일부 지역도 이렇게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뒷부분만 따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그림을 표시한 겁니다. 일부 간선도로로 지하철 승강장 간선도로 주변 지역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로 된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상업지로 변경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복합 개발을 같이 진행하여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정책 내용입니다. 3월 5일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주요 골자 내용 중에 먼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을 40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 계획 완료된 지역이 15군데입니다. 시범 사업지가 5군데는 이미 관리 계획이 완료되어 있고요. 확대 사업 8군데 중에 7군데가 지금 관리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시 선정이 21년도부터 진행되었었는데 27군데가 수시 선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3군데가 관리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군데가 관리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중 첫 사례로 미아 역세권이 23년 1월에 착공되어서 26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람의 역세권이 23년 12월 착공, 공능력 등 6개 역세권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역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역세권 활성화 지역은 역과 연계되어서 철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활성화되므로 중심 상업지 역할도 하면서 주거 공간도 확보하고 역과의 인접성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개발들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설동역과 제기역 사이입니다. 신설동역에 보면 빨간색으로 상업지가 표현되어 있고 제기역도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상업지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설동역에서 제기동까지 가는 간선도로 변해 주변 지역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병행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블록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상업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필지를 상업지로 변경하는 이런 방안으로 바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상승하여 사업성이 좋아지니 개발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하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시는 지역은 서울역과 공덕역 주변 지역입니다. 상업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리제길 지역이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띠 모양으로 상업지가 되어 있습니다. 띠 모양이 블록 형식으로 상업지로 변경되면서 복합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단순히 용적률의 문제에만 기인하여 향후 개발이 활성화되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수록 그만큼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점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업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심권 같은 경우, 그리고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비중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3도심인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이라든지 7광역 중심인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지역과 12개의 지역 중심지인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곡공덕, 목동, 공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옥일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반 상업지역 내에 그리고 준주거 지역 내에 복합용도 도입 시에는 심의를 통해서 허용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상업지 띠 모양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복합 용도를 도입하겠다. 즉, 자료에서 보시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만 하더라도 가격이 4배 가까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세권 지역의 인접 간선도로 중 일반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광역 중심도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 중심지는 일반 상업지역 이내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 지역은 근린 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비중심지,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2040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상업지역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간선도로변 상업지가 띠 모양으로 형성된 지역 중에 도심이냐 광역 중심지나 지역 중심지냐 지구 중심지냐 아니면 비중심지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3도심과 7광역 중심에 포함된 총 10개 지역이라는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지로 바뀌는 겁니다. 중심 상업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1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은 추후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니까 그만큼의 상업지와 일반 주거지의 토지 가격의 차이가 있고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한 지도 표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도심권에는 율곡로, 충무로, 통일로, 만리제로, 한강대로, 원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지역인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지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현황은 총 94만 9천 평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상업지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예상 면적입니다. 서남권 지역, 서부권, 동부권, 동남권, 도심권 지역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상업지, 띠 모양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는 표시가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표시한 지역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주거지는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고, 파란색으로 영등포나 성수동 지역들은 곳곳에 표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여의도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에 지도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강남권을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중심 상업지로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신논현역에서 봉은사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띠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역에서 가는 길에도 보면 띠 모양이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논현역 가는 띠 모양이라든지 청담동에서부터 봉은사역의 띠 모양, 압구정동에서 내려오는 띠 모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지역입니다. 도심권 지역은 이렇게 중심 상업지가 엄청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지역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서울역에서 공덕역으로 이어지는 만리제길과 용산역, 숙대 입구역 주변 지역의 용산역 지역, 그리고 신설동역에서 제기역 청량리역을 통해서 회기역 이문 뉴타운이 있는 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띠 모양으로 된 중심 상업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도역 일대 아래쪽의 청계천 지역이 띠 모양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권 지역을 보시면 대방역과 신길역, 그리고 영등포이가를 지나 당산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띠 모양의 빨간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띠 모양의 상업지가 중심 상업지로 변화됐을 때 지역의 활성화와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동산의 투자 관점에서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